IMF 한국의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7년인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 한번 보면요.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요청,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요청 1997년 12월 13일이 되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다. IMF에서 또 이렇게 한국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빗빠르게 늘어나는 한국 민간 부채의 증가율 세계 1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기업 등 민간 부채 비중은 281.73%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다수 국가에서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를 보면 송파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 점차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 같은 것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데 현 아파트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 아파트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가 되겠죠. 여기 보면 여기 아파트가 19억, 그때 2023년 4월 그 뒤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3년 8월 28일 직거래네요. 이것은 믿을 수가 없고요. 2023년 8월 13일 18억 9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9억을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월 달에 겨우 3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9월 달은 없고요. 이것은 입주권이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여기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되겠습니다. 55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55평도 여기 최고 28억까지도 갔네요. 근데 현재 23억 5천이 이렇게 되는데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는데요. 이분 8월 12일 이분을 한번 보면 그때에 2021년 8월 13일에 55평을 23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전세 14억을 이렇게 내놓고요. 그리고 2023년 8월 12일 2년 만이죠. 매매를 23억 5천에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28억에 샀는데 2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4억 5천 손실을 보는데 취득세 등등 여러 가지 합해보면 6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여기 이게 바로 개포동 안어힐스 아주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320세대인데요. 2019년 8월 5년차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최고 2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21억 8천으로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이분도 8월 27일 여기 25평 이분도 2022년 5월 11일 23억 4,500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27일 매매를 23억 8천에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분도 결국 큰 손해를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억에서 21억이면 2억 정도 손해인데 취득세 등등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보면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잠실 헬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실의 대장주는 엘리트라고 합니다. 엘리트에서 L은 엘스, 리는 리센츠, 트는 트리줌. 그래서 잠실 대장주 엘리트라고 하는데요. 잠실 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5평이 되겠습니다. 45평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여기가 33억 7천 갔는데요. 현재 보니까 32억 4,500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 32억 4,500, 6월 24일에 34억 5천, 그렇게 된다면 2억을 몇 달 사이에 이렇게 2억의 손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6월 24일에 34억, 8월 30일에 32억, 2억 정도 큰 손실을 이렇게 본 아파트가 잠실 엘스 이렇게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층, 18층 큰 차이가 없습니다. 6월 24일 그 20층이나 그 다음 8월 30 여기 18층이나 뭐 큰 층수는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2억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잠실 엘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센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센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리센츠가 되겠습니다. 리센츠를 이렇게 보면 33평도 보니까 9월 2일 9월 달에 2건이 거래됐는데 9월 2일 24억입니다. 그리고 바로 22억 2,800, 벌써 여기도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트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즘이 있는데요. 한번 트리즘을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잠실 트리즘이 되겠습니다. 트리즘을 보면요. 여기가 33평이 되겠습니다. 33평도 8월 22일에 23억, 9월 2일 얼마 안 되죠? 22억 8천 이렇게 되고 있는데 23층, 24층, 24층이면 더 좋죠. 그런데 22억 8천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락세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잠실동 트리즘, 여기는 대형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3,696세대 17년차 되는 대형 아파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주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34평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25억대에 이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고 여기가 27억까지 간 아파트인데 더 이상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25억대로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헬리오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그 대형 아파트가 되겠죠. 가락동에 있는 거. 매매가 1059입니다. 전세가 571, 월세 3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월 초만 해도 매매가 400건 있는데 벌써 한 2배가 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자꾸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지금 매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매매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줄고, 그러면서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면요. 이게 신천동 파크리오가 되겠습니다. 내가 유심히 보는 아파트인데요. 16년 차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6,864 큰 아파트가 되겠죠. 여기도 33평을 보면 이렇게 21억 5천에 있던 것이 20억 9천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내림세가 이렇게 지속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빚을 이렇게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출이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치겠습니다.